서울 아파트 중에 한강 라인을 따라서 아파트값 폭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인근 지역으로 옮겨갈까봐 정부도 비상이 걸렸지만 정작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지 한 2주 3주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뭔가 대책을 딱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계대출 빚은 6월 들어서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들이 온통 도배되다 보니까 수도권 전체적으로 아파트값이 막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자면 집값은 아직도 하락한 채로 머물러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집값이 오른다, 또 한쪽에서는 아예 한 채도 안 팔린다 라면서 모두가 거덜나고 있다라는 푸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를 보면 지난주 상승만 보시다시피 강남권이 0.75% 올랐으니까 이건 폭등세입니다. 폭등세. 왜 이렇게 갑자기 폭등했는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마포, 용산, 성동 이 지역도 0.6% 이상 올랐으니까 역시 여기도 폭등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집을 내놔도 안 팔리는 집들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참고로 제 지인이 마용성 한강변에 집을 내놓은 지가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집을 내놨는데 안 팔리는 분들, 이 말에 동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오죽 안 팔리니까 반대로 다들 2, 3억씩 더 올려서 내놨습니다. 아니, 안 팔리는데 왜 다시 올려서 내놨느냐라고 물으니까 비싸지면 산다 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심리인 거죠. 참 세상 독특합니다. 원래 안 팔리면 가격이 다운돼야 되는데 막 뉴스에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니까 어차피 안 팔릴 거 그냥 위로 확 올려서 내놓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팔리면 팔고 아니면 말고, 또 살려고 달려들면 더 올리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신축 아파트들도 분양이 안 된 채 그대로 남아있는 곳도 아주 많습니다. 강동구의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지만 그 일대에서 아예 분양조차 되지 않는 신축 아파트가 수두룩하죠. 서울시가 집계한 것을 보니까 2025년 4월 말 기준에 서울 민간 미분양 주택이 총 943채가 있습니다. 이 중에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그야말로 악성 미분양이 자그마치 646호나 되는데요. 이 가운데 44%, 287가구가 강동구 쪽에 몰려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난주에만 강동구 아파트값이 0.69%나 아주 많이 올랐는데 287가구가 강동구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신규 아파트는 안 팔리고 기존의 아파트들이 값이 많이 뛰었다라는 건데요. 단순하게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더 비싸진 아파트와 전혀 안 팔리는 아파트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가격이 뛴 아파트는 보통 기존의 용적률이 낮았던 주공 아파트의 경우, 한마디로 사업성이 좋아서 재건축하기 좋은 아파트들이 값이 많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주공의 경우는 심지어 재건축을 하게 되면 돈을 몇 억씩 돌려받는 것도 있죠. 제가 이 부분은 이미 2년 전에 잠실 주공 5단지를 추천해드리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른 곳의 주공들도 마찬가지인 곳이 여러 군데 있죠. 자, 반대로 전혀 안 팔리는 아파트들은 대략 93%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그리고 세대수가 적은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강동구 길동에 공급된 퍼스원시티 이 아파트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24년 4월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총 45가구를 분양했는데 아예 단 한 채도 분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분양은 강남권, 그러니까 강동, 강서구 양쪽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한강 이남 지역에 11개구의 미분양 주택이 전년 동기 대비 24%, 한 25%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SI 팰리스 강동센터 1, 2가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준공이 됐는데 아직도 수십 채가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값은 다시 오르고 있는데 왜 이런 분양물들이 준공된 지 한참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분명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격입니다. 2020년, 21년 집값이 오르고 땅값도 정말 많이 올랐죠. 사실 요즘 계란값, 라면값, 김밥값, 전기료, 기름값 안 오른 게 없습니다. 농담같이 들리겠지만 제 혈압도, 간수치도 올랐습니다. 제가 왜 혈압과 간수치가 올랐는지 농담같이 들리시겠지만 영상 말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이 다 올랐습니다. 여기다가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신규로 나오는 것은 무조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인데, 땅값이 오르는 것은 시장 논리로만 보자면 이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 신규 분양만 하면 분양을 무조건 다 받아주다 보니까 이게 완판을 하죠. 그러니까 시행사들이 찬스가 왔다라는 생각에 너도 나도 땅을 보러 막 다니고
땅을 확보하다 보니까 땅값은 마구마구 치고 올라갔었죠. 20년, 21년에 다 이런 식으로 땅값이 무지하게 뛰었습니다. 자, 이런 땅들에다가 아주 작게 지어도 분양가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을 다 잘 받아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또 대출을 너무 쉽게 해줬습니다. 예전에 2002년, 2003년 이때 카드를 무분별하게 발급해주면서 카드 대란이 일어났었죠. 대출이 너무 쉽게 나오니까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다들 분양을 받아서 이걸 피부처 팔 요량으로 분양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수익형의 경우는 수익이 전혀 나오지가 않고 주거용의 경우 너무 비싸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강동구의 강동중앙 하이츠시티 전용 44에서 49제곱미터 크기의 주택을 22년에 한 7억에서 8억 정도 수준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비슷한 평형대의 주택 가격이 보통 3억 후반, 4억 초반에 거래가 됐었기 때문에 자, 실수요자 입장이라면 굳이 2배가 넘는 가격을 주고 이 경동중앙 하이츠시티를 살 이유가 없겠죠. 자, 지금 주택가격, 아파트 가격의 고공행진, 이 사태가 좀 전에 제가 언급한 카드 대란 사태와 비슷합니다. 자, 뭐 45세 이상인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40대 초반 이하의 연령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IMF 외환위기에 내수를 살려보자 라고 해서 정부가 신용카드 발급 규제를 대폭 완화해줬습니다. 1999년 5월에 여신전문금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현금 서비스 한도가 사라졌습니다. 막 현금 서비스를 받았었습니다. 카드사들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도 카드 발급 심사도 완전히 느슨해졌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해줬고 발급받았습니다. 이때 카드사들이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현금 서비스, 카드론 이런 고위험 대출 영업에 아주 열중해서 이걸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카드로 대출 받아서 막 쓰고 나중에 저 카드로 대출 받아서 막고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로 부실이 누적되다가 결국 터진 사건이 바로 카드 대란 사태입니다. 자, 이때 문제가 소득 증가율을 뛰어넘는 소비가 확대됐다 이겁니다. 지금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로 아파트를 사는 것이랑 똑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층에게 과도한 카드 사용이 부실을 더 키웠었죠. 또 그리고 벤처 바람이 불다가 벤처들이 싹 망하고 청년 실업이 늘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카드 대출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자, 물론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것이랑 카드 대출을 받아서 소비를 늘리는 것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죠. 주택은 과도하게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사주기 때문에 투자성 대출이 될 수 있고요. 카드 대출은 소비성 대출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죠. 지금 주택을 사는 패닉바잉, 서울의 패닉바잉 이 현상도 결국 부채 감당이 안 될 것이 제가 볼 땐 뻔해 보입니다. 자, 6월 들어서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또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하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또 집을 산다. 또 빚을 막 내서 코스피 투자를 한다. 이게 지금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월 들어서만 지금 4조 정도 대출빚이 더 늘어났습니다. 대출을 줄인다 하지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6월 말까지 집계를 하면 아마 7조 가까이 더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주식은 오르면 오를수록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파트 값은 오르면 오를수록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강남권의 아파트 값이 비이상적으로 튀어오르고 있는데 기존 용적률이 낮아서 사업성이 좋은 재건축 대상이 되는 주공 아파트들이 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값이 뛰는 지역만 뛰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곳은 더 오르고 내리는 곳은 더 내려가는 상황이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게 아마 더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제가 2, 3년 전부터 저희 구독자님들께 늘 말씀드린 내용이 아파트가 다 아파트가 아니다. 옥석을 잘 가리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지금 서울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은 입지도 떨어지고 브랜드 경쟁률도 떨어지고 또 좁은 땅에 아주 작게 지은 초소형 주택이 미분양이 많죠. 자, 이제 여러분 정말 옥석을 가리셔야 합니다 라는 말 3년 전부터 꾸준하게 드렸었죠. 점점 더 옥석을 가리실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아파트 값이 무너지는 지역은 더 무너지고요. 오르는 지역은 더 올라가는 상황으로 아마 확대될 겁니다. 코스피 3천을 넘어서면서 사람들이 앞으로는 아파트보다 주식을 빚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식을 빚을 내서 하는 이유가 그렇게 돈을 벌어서 결국 아파트를 사기 위한 행동이다 라는 겁니다.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비투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의 격언처럼 몰빵이나 또는 과도한 비투, 자산 증식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겪어봐서
압니다. 여러분께 다 같이 조심하자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표영호TV 영상을 아주 꼼꼼하게 보신 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정말 위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썸네일만 본다든지 대충 앞에 내용 한 1분만 본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다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자,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갈아타기, 내 집 마련, 또 경매에 관심 다시 많이들 쏠리고 있죠.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저희가 지방 무료 강연 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월 28일 토요일엔 강원도 원주에서 무료 강연회를 합니다. 강원지역의 구독자님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 강연회 참여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로 신청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초대드리겠습니다.